안녕하세요. 오늘 직장인들을 위한 글쓰기 강의를 하게 된 류재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직장인을 위한 글쓰기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은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려지죠. 그때마다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를 아주 조목조목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글쓰기가 왜 필요한지, 또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글쓰기를 직장 취업하고 난 뒤에 글쓰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좀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학교 다닐 때 리포트라든가 뭐 숙제 내는 거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직장에서 글쓰기를 많이 강조를 할까?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사업을 할 때마다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전동차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전동차의 바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죠. 바퀴를 교체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럼 쉽게 돈을 줄까요? 회사에서?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 글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무직이나 스태프부서에 있는 분들은 포장을 아주 잘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홍보용 안내판을 200개를 설치하는데 돈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고객들과의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각의 역사 내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왜 예산이 필요한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관리부서에서는 어느 예산 요구서가 더 눈에 띌까요? 당연히 정확한 이유와 그리고 예산의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이다 등등을 자세하게 쓴 예산 요구서가 더 눈에 띌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죠. 지하철 역사의 홍보를 하는 안내판이 더 중요할까요? 전동차 바퀴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할까요? 상식적으로 따지면 안전을 위한 바퀴를 교체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글쓰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평소에 글쓰기를 많이 하는 기획부서라든가 이런 쪽보다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더 글쓰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사라든가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테지만 미국의 MIT라든가 이런 유명한 대학의 공대에서는 글쓰기 클래스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어떤 연구를 하고 개발을 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투자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무슨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을 썼는데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기술 용어들만 잔뜩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즉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라. 이게 핵심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공대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글쓰기의 중요성을 많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장인들한테 글쓰기는 개인의 능력,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반드시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근데 글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문장을 아주 예쁘게 매끄럽게 이렇게 잘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글로 내가 쓸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사이토 다카시 작가는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라는 게 직장인에게 더욱더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글쓰기를 잘하면은요 의외의 부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나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개인화되어 있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SNS가 없던 시절에는 일단 만나야 되고 또 전화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찌됐든 목소리라도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자 골방에 있어도 소통은 되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SNS라든가 뭐 전자메일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활용해서 소통의 도구들은 많아졌지만 정작 나의 네트워크, 나의 인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자신 있게 100명입니다, 200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할 때 팔로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얼굴 맞대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진정한 인맥 혹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라든가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말로 혹은 이모티콘이 달려있는 140자 이내로? 힘들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를 공유할 때 가장 좋은 도구는 사실은 말보다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에서 저 친구 참 기획안을 잘 써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획안을 잘 써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글을 잘 써. 글을 잘 쓰는데 그거를 문장을 훌륭하게 잘 써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기획안에 잘 표현을 했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감을 인정을 하게 되죠. 그 존재감을 인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해지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멀어지려고 하겠어요? 내 인맥으로 만들려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글쓰기를 잘하면 내 인간관계가 끈끈해지고 좋아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글쓰기는 뭐 시를 잘 쓰고 소설을 잘 쓰는 그런 문장이라든가 어떤 문학적인 어떤 개념을 넘어서 우리 직장인들한테는 내가 일을 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도구이자 어쩌면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글쓰기를 이렇게 직장에서 필요한 도구 또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생각을 확장해서 직장에서 혹은 조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무기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프레젠테이션 참 많이 하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참 많이 하는데 애니메이션 효과를 참 많이 넣은 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별로 없는데 그냥 담백하게 텍스트만 딱딱딱딱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막 화려하게 막 뿅뿅뿅뿅 날아다니는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으면 일단은 졸리지는 않죠. 재미있거든요. 근데 다 하고 나면 도대체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더라?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별다른
뭐 장치나 효과,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안 넣었지만 간결하게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로 이러이러한 제안을 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라든가 그리고 인용, 비교 사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아주 짧고 구체적이고 쉽게 묘사를 했는 프레젠테이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죠. 이 말인즉슨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말하기도 잘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잘한다라는 의미는 아주 유창하게 정말 청산유수라는 말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언어를 써야 된다. 즉, 쉽고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은요, 요즘 뭐 CSI나 뭐 이런 많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 형사가 예를 들어서 그 부검이라든가 혹은 뭐 이 기술 쪽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 부검이나 기술 쪽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 전문 용어를 막 씁니다. 그죠? 근데 같은 미국인이니까 당연히 영어를 쓸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그런데 형사가 한참 듣다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잉글리시. 그러니까 영어로 해라. 영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를 하래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알아듣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합니다. 즉,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이해하게끔 글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참 글을 잘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말을 할 때도 막 화려하게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는 반드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얘기를 하는 게 글쓰기로 훈련이 되어 있어서 말을 할 때도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좀 전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죠? 파워포인트로 파일을 만들고 난 뒤에 반드시 하는 작업이 뭡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죠. 시나리오를 미리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몇 번이나 외우고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시나리오 쓰는 것도 글쓰기잖아요. 거기에 아주 간결하게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언어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오늘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신사업 계획을 이야기를 할 거다. 똑같은 신사업 아이템인데, 그럼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부서원들에게 발표하는 것과 투자자에게 발표하는 것과 포인트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같은 부서원들은 이 신사업 아이템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수익을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 또는 그동안 조사 분석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혹은 기획안을 쓸 때 직원들하고 공유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굳이 세세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끼리 업무 분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근데 경영진한테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면 대박 납니다를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영진을 앞에 놔두고 이거 하면 우리 김 대리는 이런 일을 할 거고 이 대리는 저런 일을 할 겁니다. 이 얘기가 경영진이 왜 중요할까요? 그죠? 이렇듯 상대방에 따라서 똑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글쓰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 말하는 것도 간결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글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글쓰기가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브랜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뭐냐? 특정 표현을 자꾸 반복을 하네? 근데라든가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자주 씁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지문처럼 아주 고유한 어투가 있어요. 말투가 있거든요. 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 특정 단어를 유독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좀 표현을 이 사람은 되게 단정적으로 써요. 뭐뭐 해야 한다. 이래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만 보더라도 어투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성향은 곧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그 사람이 이러한 브랜드이다 라고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사실 브랜딩, 즉 브랜드를 알리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글쓰기가 이제 조금 심각해지죠? 왜? 나라는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알려야 되니까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알릴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평소에 비속어를 참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똑똑해도 대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말이 어눌해도 또는 글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정중하고 간결하고 쉽게 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브랜드는 어떨까요? 당장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글쓰기의 핵심은 아주 문장을 화려하게 잘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브랜딩을 하는 것이고 소통을 하는 것이고 내 업무를 진척시키는 것이고 나아가서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는 브랜딩이자 의사소통이자 자기계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글 쓸 때 좀 더 신경을 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글을 쓰는 부분들은 이러한 목적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한다면은 이제는 아무리 귀찮고 짜증나더라도 글을 쓸 때는 생각을 하고 쓰게 된다는 거죠. 정말 생각 안 하고 쓰는 경우 정말 많아요. 왜? 매년 똑같이 쓰던 보고서가 있거든요. 때가 되면. 이맘때쯤 되면 쓰는 보고서가 있지.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야, 작년 거 가져와 봐. 매출 목표만 살짝 바꾼다거나. 이러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상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부하 직원이 새로운 사업 기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하고 말 잠깐 바꾸고 목표치만 살짝 바꿨다. 그러면요, 딱 드는 생각이 얘는 뭔가 좀 이렇게 도전 의지가 별로 없다.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뭔가 좀 그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에는 좀 불안하겠다. 왜냐? 중요한 업무라는 건 대체적으로 보면 뭔가 좀 도전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좀 돌파를 해야 된다.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맨날 항상 머물고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직원. 한테 그런 일을 맡기겠냐고요. 그런 직원들이 가장 많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바로 글이죠. 말이나 글, 행동이겠지만 우리 직장 생활에서 사실 가장 많이 접하는 게 글입니다. 다양한 형식의 보고서가 됐든 예를 들어서 심지어 품위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글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메신저 많이 쓰시잖아요. 세상에 파티션 하나 놔두고 그냥 서로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메신저를 쓸 정도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아. 혹은 너무 시니컬해 사람이.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메신저를 쓰더라도 글쓰기라 생각하고 써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행동 중에 하나가 이모티콘의 남발과 맞춤법, 띄어쓰기 틀리는 거래요. 이런 사람은 왠지 못 믿겠다. 애가 좀 왠지 천박해 보이고 무식해 보인다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 SNS 시대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밥 먹었쩡? 어째쩡? 이게 이렇게 하면 귀여워 보이는 걸로 착각해요, 남자들이. 근데 여자들은 재수 없어, 징그러워해요.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의 언어로 얘기해라. 여자들은 애교 떠는 남자가 싫은 거예요. 좀 진중함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유머를 곁들인다거나 센스 있는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재미있는 이모티콘을 붙이고 했쩡 안 했쩡 이런 비속어를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쓰잘데없는 장치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글쓰기의 본질,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맞춤법은 띄어쓰기는 그리고 내가 센스는 좀 발휘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자의 언어는 외계인의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반대로. 도대체 뭘지? 왜 화가 났지? 어느 날 문자가 왔어. 카톡이 왔어. 생각 많이 해봤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도대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통이다. 그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 자기 개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글쓰기, 직장인을 위한 글쓰기 모든 것 중에서 왜 글을 써야 되는가를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나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쓰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 이게 글쓰기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